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돼요. 이 가조건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조건은 사실 fx, x절편 주고 싶은 거잖아요. 맞잖아. 무슨 말이냐면 4분의 1-x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당연히 4분의 1-x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걸 그냥 x에 대해 정리했을 뿐이잖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걸 4분의 1-x에 대해서 바꾸면 fx의 절편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부호 바꾸고 1 더하고 4로 나누면 돼요. 그럼 부호 바꾸고 1 더하고 4로 나누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냐고? 그러면 여기를 한 문자로 보면 여기도 한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y부터 2까지란 얘기니까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a는 양수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저기 나왔으니까. 됐니? 물론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냥 뭘 해도 되냐? 이게 마칠인 거 하나 찾고 9인 거 하나 찾아서 그냥 단순히 1차 방식 풀어가지고 아 절편이 뿔마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맞냐? 맞냐고. 아니지 반대지. 저게 마칠이나 9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x가 x에 마칠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마칠을 넣어서 2 그 다음에 9를 넣어서 마이 이렇게 거꾸로 찾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이거 많이 어렵냐? 많이 안 어렵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를 찾았어요. 자 이제 a를 결정짓는 조건을 나에서 제시했겠죠. 제 말 듣고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는 건 이차 함수가 저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2x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3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아래로 불러긴 건 이미 우리가 아는 상황입니다. a 양수니까. 그러면 4분의 d 이용해서 1 마이너스 3분의 13a 플러스 4a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시면 12a의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인수분해는 4하고 3 3하고 1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a는 3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고요. F3은 5a잖아요. 5배만 하시면 되죠. 최대값은 얼마? 4분의 15, 최소값은 3분의 5 이러니까 그냥 어차피 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5배 나중에 하고 그냥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해도 상관없겠죠. 12분의 5니까 12분의 25다.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네. 자주 나와요, 근데. 자주 나와요. fx 절편 찾게 하는 거. 최악이 이거지, 막. t로 치환해가지고 막.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웬만하면 치환하지 마. 알았어? 대견! 정신 안 차려? 뭐야?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공부 안 해? 그만 놀아 너. 그만 놀으라고. 다 티나 노는 거 티나. 그만 놀아. 아니 시험 끝났는데 언제까지 놀 거야? 진짜. 시험 끝난 지가 언제야 진짜. 숙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와서 졸고 있는 학생들 100% 어젯밤 늦게까지 논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왜냐면 다음날 내 수업이야. 숙제가 안 돼 있어. 응? 숙제를 하다가 와서 졸면 내가 그래도 그래 너 숙제를 너무 막판에 열심히 하다 했구나
라고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 상태 졸면 몹시 괘씸하다. 알았어? 40번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어요. 이걸 풀 때 유일한 조건이 뭐밖에 없니 친구들아? 아무것도 없니?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간주하면 y는 뭐가 될 거야? 계수가 될 거야. 그리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니까 이건 xy에 관한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y에 관한 2차식으로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시고. 자, x에 관한 2차식으로 보시면 1차항은 이렇게 돼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걸 x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보고 있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얘의 판별식은 음수여야 돼요. 이렇게 자, 얘 정리하면 y제곱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뭔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네. 얘가 y에 대한 절대부등식이죠. 모든 실수 y에 대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y가 식에 영향을 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y가 아무리 변해봐야 식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y의 관계업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꼭 얼마여야 돼요? 20이어야 해요. 그리고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b는 25보다 커야 되는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2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수 a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다? 46이다 라는 거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2차항이 소거돼도 상관없어요. 소거 안 되면 이제 y에 관한 2차 함수를 보고 또 그게 항상 성립할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되겠지? 그리고 이 생각하는 걸 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항등식 할 때 00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어. 항등식에서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 b는 0 이렇게 외우잖아. 그게 아니고 a가 0인 이유는 x가 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0이어야 되는 거예요. b가 0인 이유는 그냥 식이 성립하게 하려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된 거지만 0이 된 이유가 다르다고. 이걸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이런 걸 처음 봐도 생각해낼 수 있어. 아, y가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그럼 a는 20이야.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고. 그럼 부등식 성립해야 되니까 b는 25보다 크네. 그냥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전혀 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41번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 진겸 한 문자에 대한 항등, 두 문자에 대한 항등? 한 문자입니다. 한 문자죠. 한 문자죠. 지금 이 두 개의 문제를 연달아 배치했잖아요.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건 두 문자에 대한 절대부등식이죠. 밑에 있는 건 한 문자에 대한 절대부등식이에요. 선생님 여기 두 문자인데요? 아니야.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야. 지금 x와 y의 관계식이 있죠. 그럼 x가 막 바뀌면 y도 지멋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합이 2를 만족해야 되니까 x가 막 바뀌면 y는 x 따라 바뀌는 거야. 옆에 친구가 놀면 같이 놀면 뭐예요? 나는 그 아이의 인생의 종속변수인 거예요. 옆에 친구가 놀고 난 공부를 해. 독립변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독립변수. 내가 내 인생의 원인이 나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친구가 뭘 하면 나도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러하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 대한 항등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하고 이런 경우에는 y가 자유롭게 변하지 못하죠.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x가 자유롭게 변하지 못하죠. y는 자유롭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한 문자에 관한 절대부등식이에요. 한 문자에 관한 절대부등식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한 문자로 고쳐주셔야 돼요.
두 문제 다 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y를 사라지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를 연달아 배치한 이유는 이거 풀고 그 차이를 좀 인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ax 1-x 더하기 a 1-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하시면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밖에 남지 않네요. 땡큐 하게도. 그럼 이게 x에 대한 절대부등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걸 판별식인 a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다. 등호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식 있으면 독립변수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식 있으면 독립변수 하나예요. 이걸 잘 숨겨놓는 문제도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못 숨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다른 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저걸 숨길 수도 있겠죠. 넘어갈게요. 44번. 이 활용 문제 왜 다 질문이지? 슬프게. 운송거리가 100x km일 때 트럭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만 원, 철도는 3x 플러스 16만 원, 선박은 x 플러스 32만 원이다. 나름 현실 고증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선박 같은 거 한 번 띄우려면 고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맞아요? 운송 비용이 0km여도 그냥 띄우기만 해도 32만 원이야, 임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트럭은 띄우기만, 시동 걸면 4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많이 실으면 트럭은 많이 못 싣기 때문에 비용이 2차적으로 증가하죠. 선박은 1차적으로 증가하죠. 왜냐면 선박은 개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되게 현실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해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현실 반영을 좀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죠? 실제로 화물의 적재량을 보면 철도가 한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동 걸면 16만 원. 그죠? 예. 네. 짐 실으면 3x니까 그러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거나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다른 교통선을 운송하는 거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럼 철도가 3x 더하기 16이니까 이게 트럭보다 싸고, 그리고 3x 더하기 16 이게 선박보다도 싸다. 이런 상황을 풀어야 얘기죠. 별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양수니까 x는 y보다 작거나 x는 6보다 크다 라는 거 금방 알겠죠. 두 번째 거는 x는 8보다 작다잖아요. 연립부등식이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x는 6부터 8까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x가 여기 들어가는 값이니까 운송거리가 600km 초과 그 다음에 800km 미만이라면 철도를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가 L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구간의 길이. 이것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게 구간의 길이여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A 인터넷 카페의 4월 회원 수는 260명 미만이었고 남녀의 비는 2대 3이었다.
이런 건 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표를 하나 그려서 해볼까요? 못생겼다. 좀 이렇게 색깔도 있고 대충 할게요. 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사이 좀 키워가지고. 자, 남, 여, 4월, 5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4월에는 2대 3이었으니까 여기를 2에 2, 3에 2라고 잡으면 되죠.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월에는 5대 8이었으니까 근데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하여 라는 표현을 좀 반영을 해서 여기를 2A 더하기 B라고 하고 여기를 3A 더하기 2B라고 해도 되겠니?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5대 8이었다는 얘기잖아. 괜찮죠? 그러면 2A 더하기 B의 5분의 8배가 3A 더하기 2B라는 얘기일 겁니다. 맞죠? 맞잖아. 그럼 A는 2B가 돼요. A가 2B라는 건 A 대 B는 2 대 1이라는 얘기니까 이제부터 그냥 A 근데 뭐 2B로 써도 되겠다. 그냥 A는 2B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A 대신에 2B만 넣을게요. 그럼 얘는 4B죠. 얘는 6B예요. 얘는 5B, 얘는 8B. 된 친구들? 전체 회원수는 320명이 넘었다. 처음에는 260명 미만이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10B잖아요. 이게 260 미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회원수는 13B죠. 이건 320 이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는 당연히 자연수겠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B를 맞추려면 대충 두드러 맞추면 되죠. 맞아요? 25인 것 같네요. 그죠? 뭐 전체 회원수는 5B 8B 13B로 합시다. 전체는 13B죠. 뭐 250 더하기 70으로 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런 거 같죠? 325명이네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 문제 나오면 비례상수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비로 다 표현하면 대부분 문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느 제품의 가격을 현재 X%만큼 인상하면 판매량이 현재 5분의 4X%만큼 줄어든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건데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이 가격을 X% 인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면 되죠. 맞아요? 판매량은 Q라고 할게요. 판매량은 1 마이너스 5분의 4X면 100분의 5분의 4X잖아요? 100분의 5분의 4X니까 125분의 X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매출보다 줄지 않도록 현재 매출은 당연히 PQ겠죠. 가격하고 판매하는 양이니까. 그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얘만 쓰고 오른쪽 뭐라고 쓰게 되냐? 1이라고 쓰게 되겠지.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1이라고 바로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전체가 하나의 항입니다. 고배형태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이걸 이제 그 분수개수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125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과 125를 곱하는 거니까 실제로 얼마예요? 12,500을 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얘는 100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괄호에다 125를 곱하면 125 마이너스 x가 되는 건데 오른쪽은 12,500이라고 쓰셔야죠. 실제로는 양변에 12,500을 곱한 거니까 12,500을 100 따로 125 따로 나눠서 곱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그나마 좀 안 틀릴 것 같이 생겼는데 막 이제 1 더하기 100분의 x 1 빼기 100분의 2x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100 곱했다고 착각해버려. 다 정수 바꿔놓고 오른쪽에 100밖에 안 곱해. 그럼 답이 절대 안 나오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애들 이제 문제 푸는 거 봐서 채점해보면 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봐.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나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 애들이. 걷어 채점을 해보면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러지 않게 주의해. 니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가르친 애들이 이런 짓을 존나 많이 했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졸라 많이 했어. 알았어? 그러면 이거 쓰는 순간 이 다음에 아무리 정밀 연산해도 그냥 망한 거잖아. 알았니?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계산도 편해요. 이게 12,500이니까. 그죠? 예,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5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x는 0에서 25. 가격 인상률의 최대값은 25%입니다. 그럼 실제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고민을 왜 하겠어요? 싸게 팔고 많이 팔면 더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적게 팔고 적은 수량을 팔고 동일한 매출 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유통비도 적게 들고 보관료도 적게 들고 재고 관리도 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하다. (47번) 중고차 AB의 가격과 휘발유 1리터당 주행거리가 다음 표와 같다. 앞으로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1200원을 일정하다고 할 때 어디야? 행복한 나라네. 예. 자, 차의 가격과 이 정도 1리터에 1200원이면 아무 차나 사도 되겠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차의 가격과 휘발유의 가격만을 고려하여 중고차 A를 구입하는 것보다 중고차 B를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려면 중고차 B를 구입한 후 최소 몇 킬로미터를 넘게 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른데도 그런 고민을 하시게 돼요. 뭐 요즘 뭐 차량 많이 나와 있으면 뭐 그냥 일반 내연기관 있고 뭐 하이브리드가 있고 뭐 가솔린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기차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졸라 싫어한다고.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사야지. 연비가 엄청 좋다는데 그걸 사서 1년 내내 500km 타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차값이 훨씬 비싸. 몇백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에 기업으로 그걸 메꾸려면 뭐 1년에 한 500km 타면 한 30년 타야 본전 될까 말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1년 동안 차를 어느 정도 탔는데 그런 휘발유 차익 때문에 나 이 돈을 더 주고라도 이걸 사는 게 경제적이다. 이런 고민을 진짜 하게 됩니다. 비슷한 문제인 거죠. 비슷한 문제고. 차값이 400만원짜리가 주행거리가 더 짧아요. 1리터 태웠을 때 더 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값이 500만원짜리는 차는 좀 더 비싸지만 15km를 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내가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더 경제적인 순간이 있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를 묻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감사해요. 네. 단위는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400만원은 41,100원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게 100의 자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 10만, 10만, 100만 맞잖아. 그리고 12 1200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22kg 쓴 게 아니에요. 단위를 100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1200원이라는 뜻입니다. 1200원 곱하기, 사실 뭘 계산하고 있냐면 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돈 계산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km를 주행하는데 드는 휘발유의 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리터당 12km를 가니까 1km 가려면 12분의 x다. 주행거리 이제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500만원 더하기 12 곱하기 15분의 x다. 이따위로 쓰실 거면 단위 100원 이렇게 쓰면 좋아요. 됐어요 친구들? 정리해보시면 5분의 1 x는 100만원, 그러니까 x는 50000,
5만 킬로 이상 탄다라고 하면 500만 원짜리 사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이제 5만 킬로를 초과해야겠죠. 등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더 경제적이라고 했으니까 1원이라도 아껴 써야 돼. 0원을 아낀 건 아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경우의 수에서 0원 지불한 걸 지불했다고 하지 않듯이. 아시겠죠? 다녀와. 51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왜 그러냐 슬프게 선생님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때는 X가 무엇일 때? 모든 실수일 때 하는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일부터 1까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진다고 했어. 왜? 당신은 이 함수들을 어디에서만 관찰하면 돼요? 마일부터 1까지만 관찰하면 돼. 실수 전체에서 볼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얘는 마일과 1 사이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못 그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일, 1이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0,0인 이런 상태죠. 근데 이 직선이 물론 이제 이 직선도 마일, 1에서만 보면 선분이긴 한데 이건 편의상 직선으로 그릴게요.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마일과 1 사이만 보면 돼.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디서만 관찰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만 관찰을 하면 되는 거라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질질질 끌고 와서 얘가 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 이런 건 괜찮지? 이런 건 괜찮은데 니네 뭐 구할 거야? B 빼기 A의 최소값. 그럼 B는 작을수록 좋고 A는 클수록 좋아. A가 크다는 말은 Y절편이 커지는 거니까 점점 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최소의 위치에서는 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마찬가지 이렇게 됐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B는 작을수록 좋아. 그러면 이를 밑으로 점점점 내려야 돼. 그럼 여길 지나가는 순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B 빼기 A가 최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얘가 Y는 2x 플러스 B니까 이 점을 지나는 순간 B는 얼마입니까? B는 얼마? 3. 3이에요? 3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B의 최소값은 3입니다. 그리고 얘가 Y는 X 더하기 A니까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접할 때는 어차피 얘랑 판별시키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D는 사실 D를 안 써도 되겠지.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왜냐면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그죠? A 마이너스 2분의 1이 완전제곱이니까 굳이 D를 안 써도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알겠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P는 얼마다? 4분의 13이다. 4P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13을 답으로 적어야겠죠. 그래서 제한 변역에서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엮어서 물어보잖아? 그럼 문제가 오히려 쉽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범위에서만 관찰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네. 아니 일단 너 가야 돼. 얘기해. 아니 고난도 가야 돼. 응? 52번 번호 그거 풀 때 응. 그냥 숫자 넣어서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 풀 때는 안 그러는 게 좋죠. 문제 풀 때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고 좋죠. 네. 그 소리 말하면 그게 틀린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모든 ABC대에서 이게 판정이 항상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냥 그렇게 따지면 A는 0, B는 0, C는 0 하면 옳참 아니냐?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네. 그래서 풀어볼게요. 일단 기억은 여기저기 많이 나온 내용이죠. 사실 얘는 A와 B를 왼쪽으로 당기면 이것의 전개한식이 되겠죠. 근데 A-는 반드시 음수입니다. B-는 또 반드시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니은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는데? A-1 BC-1 전개해 놓은 거죠. BC의 곱 역시 -1과 1 사이일 거기 때문에 얘 또한 양수일 겁니다. 얘도 참이에요. 고민한다면 디귿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냐면 디귿은 어떤 전개 형태가 아니거든. 근데 항상 이런 거 정오 판별 문제를 풀 때는 위에서 내가 옳다고 판정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디귿을 판정하기 전에 제가 뭐 할 거냐면 니은을 이용해서 A, B, C 더하기 2가 A 더하기 B, C 더하기 1보다 크다를 보일 거예요. 이거의 양변에 뭘 더한 거예요? 2를 더한 것 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얘를 만들어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C 더하기 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작다 이거만 보면 되는데, 이건 약간 튜닝을 해줬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BC 더하기 1이 B 더하기 C보다 크다라고 해도 똑같은 식이거든. 여기 양변에 A를 더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거든요. 그럼 부등식의 추이에 의해서 A, B, C 더하기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숫자 넣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이렇게 풀면 간지죠. 아시겠죠? 네. 간지나게 푸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오 판별 문제를 풀이할 때는 내가 이미 옳다고 판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디귿 보기가 판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치 독립된 문제처럼 풀어버리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디귿을 아예 판정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알겠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53번. P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는 말이 되겠네. 괜찮니? 네. 괜찮죠?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걸 보고 이러고 있는 애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할 때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뭐에 대해 성립한다고? P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P를 변수로 보고 X를 계수로 봐야지. 이거를 X에 대해 정리하는 건 그냥 기계처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게 아니다. 아, 이거 P에 관해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P에 관한 1차항이 PX가 있고 P가 있어요. 그러니까 X-1 곱하기 P 더하기 나머지는 X-1의 제곱은 양수다. 언제? -2부터 2까지인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풀려면 양변을 X-1로 나눠보고 싶잖아요? 어차피 X는 1은 아닙니다. 왜냐면 1을 넣으면 전혀 성립하지 않거든요. 0은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나눠보고 싶으니까 X가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뭔지 되는 거지?
아무튼 뭐 x-1로 나눠보죠. 나눠보면 p 더하기 x-1 이게 이렇게 부동호의 방향 바뀌어야 되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p는 1-x보다 작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걸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p는 어차피 뭐가 들어갈 거야? 마이부터 2 사이에 실수가 들어가겠죠. 그럼 마이가 들어갔다고 간주해봐요. 그럼 x는 3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2가 들어갔다고 간주해보면 얼마 나와요? x는 마이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보다 작다가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근데 1-x는 이제 정해지고 p가 이제 -2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려면 p가 제일 클 때만 사실 확인해도 되겠지. p가 제일 클 때 성립하면 작을 때는 다 성립할 거니까. p가 제일 클 때가 지금 현재는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넣어보면 2일 때 성립하면 다 성립하는 거지. 근데 2일 때 성립하려면 이때 x의 범위가 뭐냐면 -1보다 작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죠. 문제 없죠? 그럼 얘는 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p 더하기 x-1인데 양수인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럼 p는 1-x보다 큰 거예요. 이때는 p의 작은 값을 넣어야겠지. 작아도 성립한다, p가. p에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x가 3보다 크고요. 이것도 여기에 부합하죠. 얘도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나 친구들? 넘어가 되겠죠? 54번 볼게요. 얘는 이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으니까 반올림을 해서 4x 더하기 1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작으면 4x 더하기 2분의 1이었겠지. 얘가. 맞아요? 제일 크면 등호없이 4x 더하기 2분의 3이었겠지. 이건 반올림의 원리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죠? 이해되시죠? 아니 반올림 해서 1 더하기 4x가 됐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1 더하기 4x를 하면 이미 1 더하기 4x가 무엇이다? 정수란 얘기예요. 얘는 반올림에서 얻은 수니까 정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일 작았다고 하면 2분의 1이 모자랐는데 반올림해서 채워준 거. 제일 컸다고 하면 2분의 1 남으면 안 되죠. 그럼 또 올라가니까 여기만 등호 빼줘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분의 3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다시 써보면 2분의 5 x의 제곱 마이너스 5x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네. 여기서 막 부등식 풀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1 플러스 4x가 정수임을 이용해야만 문제를 풀 거거든. 얘는 아직 이용 안 했잖아. 그래서 1 플러스 4x를 그냥 n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n은 정수 이렇게. 그러면 정수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제 x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n으로 표현해야 돼요. 4분의 n-1. 이제 식 다시 써볼게요. 그럼 2분의 5 16분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n-1 이거 얼마다? 2분의 7 이렇게 16을 곱하죠. 그러면 40 56 이거는 10을 아니지 100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왜 이런 짓을 하는가? n이 정수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일반적인 형태의 부등식 풀기 쉽지가 않은 거야 나는. 어차피 는 때려 맞힐 거거든. 적당한 정수 집어넣어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하겠네.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144. 그제? 그리고 23이어도 성립하겠네. 12의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얼마지? 2분의 11. 그래서 합은 5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정수 조건을 무시하고 막 근해 공식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변형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심지어 이렇게 완전적으로 고치고 n-1도 일부러 전개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위에서 풀어가지고 n제곱 뭐에 대해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놔뒀잖아.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했냐면 애당초에 숫자 하나 더해가지고 완전적으로 고쳐가지고 정수니까 범위 설정될 거면 적당한 거 찔러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